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쭌입니다. 헬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셨죠? PT를 받아보기 전에 혹은 PT를 처음 받아보는데 트레이너의 말이 왠지 믿음이 안 가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99% 확률로 피해야 할 나쁜 트레이너 특징, 그리고 좋은 트레이너를 고르는 현실적인 기준까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헬스장이 많아지면서 트레이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헬스장이 늘어남과 동시에 진입장벽은 낮아지면서 자격증이 없이도 트레이너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헬스장 입장에서도 헬스장은 많아지고 그 인력을 빠르게 채우기 위해 최소한의 검증도 안 된 사람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리고 최소한 회원님들을 지도하려면 국가에서 인정한 이것이 있어야만 회원님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체육 지도자 2급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건 경력도, 그 외에 다른 자격증도 아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고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헬스 초보자분들이 100% 피해야 할 트레이너의 특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들어가면 인사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 본인의 회원에게도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헬스장에서 잘 보다 보면 사람을 안 가리고 모두에게 늘 인사하는 트레이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특정 인물에게만 인사를 한다든지, 남자 선생님의 경우 여성 회원들에게만 한다든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수업을 진행 중인 회원에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헬스장을 들어가면 우선 트레이너분들의 인사성부터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50% 이상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만 보는 트레이너는 무조건 피하세요. 회원의 몸을 안 보고 화면만 보는 트레이너를 맡기고 싶지는 않으시죠? 물론 회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PT를 받으면서 몸이 체형에 맞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거나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진행 중인데 근육에 힘이 걸린 게 아니라 관절과 신경 찌르는 느낌이 오는데도 그냥 무대포 운동을 시키는 경우에도 피해야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당연히 PT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트레이너는 회원의 아픈 곳과 특이사항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아픈 곳을 체크한 뒤 자세를 보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시키고, 통증이 보다 적은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트레이너일수록 믿음직하겠죠. 첫 번째로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폼롤러를 이용해서 근막이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 잘못된 자세를 수정시켜주는 트레이너. 세 번째로 느슨해진 부위를 강화하는 것도 도와주는 트레이너가 되게 좋겠죠. 그 외에 또 다른 무언가, 이러한 것들 없이 무대포로 그냥 운동을 하고 시켜버리면 그 트레이너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떠한 메모를 남기지 않는 트레이너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를 남기지 않는 트레이너, 물론 운동 경력이 정말 많은 회원을 지도할 경우에는 그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헬린이가 PT를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메모를 조금이라도 더 남기는 트레이너가 좋습니다. 빼곡하게 남길수록 그 회원은 가져가는 게 되게 많겠죠. 저도 트레이너 초창기에는 회원님들을 지도할 때 메모를 남기지 않고 지도를 해봤어요. 사실 방법을 몰랐죠.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원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날 때 문제가 점점 나오게 되더라고요. 트레이너 초창기에는 회원님들의 수가 소수였을 땐 괜찮았지만 점점 10명, 20명, 30명 관리해드려야 되는 회원님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한 분 한 분 수업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에서도 당장 내가 3시간 전에 뭘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회원님들을 만나면 일주일 전에 했던 수업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메모를 안 남겨놨다면? 그리고 회원님 본인도 무엇 했는지, 몇 킬로로 몇 개를 했는지 개인 운동 때 나오면
그 메모했던 게 없으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원님 한 분 한 분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과 볼펜을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개선이 되더라고요. 이 회원님이 몇 킬로로 몇 개를 몇 세트 했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에 따라 중량도 생각보다 쉽게 늘었고요. 그때부터는 회원님들 지도를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계점도 점점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한계일까요? 우선 선생님 입장에선 회원님 중량을 기록하고 선생님은 그 기록을 보면서 가르치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개인 운동을 나올 때 자신이 몇 킬로로 했는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어떤 동작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다시 저한테 되묻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개선점으로 메모를 저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상기도 하기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내용을 또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방식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이 찝찝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찝찝함이란 회원님들이 어느 상황이 와도 내가 없어도 개인 운동 때 헤매지 않고 배웠던 내용을 적용시키면서 운동 전엔 또 내 말려있는 몸을 어떤 식으로 스트레칭하라고 근막이완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또 운동 중에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지, 운동 후도, 그래서 어딜 가나 운동 전, 중, 후로 막히는 게 없이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로 연동이 되면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을까 하다가 한 가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제가 컴퓨터를 어렸을 때는 많이 해봤지만 손을 댄 지 사실 정말 오래됐어요. 근데 찾아낸 건 바로 노션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노션은 컴퓨터도 모바일도, 컴퓨터로 써도 모바일에 적용이 되고 모바일로 써도 컴퓨터에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남긴 메모들을 노션에 옮겨 적고 그 링크를 드리면 다른 사람의 참여 없이 저와 그 링크를 받은 회원님만 함께 기록된 편집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션으로 만든 회원님의 맞춤 관리 페이지에서는 회원님의 운동 목적, 컨디션, 통증 이력, 회원님들마다 개개인 필요한 스트레칭 루틴, 운동 패턴 변화까지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아주 유틸리티한 훌륭한 메모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 노션의 가장 좋은 점은 메모한 것들이 누적으로 기록이 된다는 점과 회원과 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회원님들이 수업이 끝나고도 복습할 수 있게 운동 일지도 이 메모장 안에서 또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PT 수업이 종료되어도 계속 열람이 가능해서 회원님 본인이 어떤 게 잘못됐고 무엇을 배웠고 어디서 자세가 무어졌는지에 대한 메모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개인 운동 나올 때 상기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매우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게 되죠. 노션에서는 회원님의 안 좋은 부위를 개인의 맞춤형으로 그 회원님만의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시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편했어요. 회원 입장에서도 되게 관리하기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노션의 취지는 기존에 제가 아날로그로 회원님들의 정보를 메모해왔던 것들을 회원님들은 PT가 끝나고 나면 정보가 소멸되었었어요. 근데 그 문제점이 회원님들이 수업을 할 때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가 누적되는 점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수업 중에는 물론 수업 외 시간에도 회원님들은 열람이 가능하고 회원의 상태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맞춤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를 꼼꼼하게 남기는 트레이너일수록 훨씬 더 회원 관리가 잘 될 거고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운동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성 회원님들의 경우 월경 주기와 주기에 따른 운동법을 지도해 줄 수 있는 트레이너도 정말 훌륭한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도
여성 회원님들도 본인의 월경 주기 중에 월경기, 여포기, 배란기, 황체기가 있는 건 알지만 그 안에서 주기마다 어떤 식으로 훈련에 조금이라도 접근을 하면 좋을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에는 그 주마다 감에 의해서 운동을 쉬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강하게도 했었지만 그래도 어떤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운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는 조금 알아두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해주는 트레이너가 있으면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타이밍을 몰라서 쉴 때 못 쉬고 힘을 내야 될 때 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회원님들은 트레이너가 주기를 물어보거나 그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는지 아니면 관심이 하나도 없고 훈련만 시키고 끝내는지도 중요합니다. 주기마다 운동은 조금 다르게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아는 트레이너는 절대로 무작정 시키진 않을 거니 회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은 부드러운 움직임, 혈류 개선 중심의 루틴, 컨디션이 최고조인 주에는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루틴. 그래서 그 회원님의 주기를 달력에 적고 메모화 해나가고 하면 회원과 트레이너가 서로 그거를 공유하고 계속 수정해 나간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시너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는 그 시트로 각자 여성 회원님들의 이름으로 하나씩 시트를 만듭니다. 이 안에 그 시트 안에 캘린더를 추가하고 주기를 조사를 하고 그 회원님들마다의 이런 날에는 이런 색으로 또 이런 날에는 이런 색으로 색칠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날이 이렇게 조금 컨디션 안 좋은 날이면 몇 주 후에는 정말 좋은 날이니까 그 좋은 날들도 다른 색으로도 칠해서 나중에 회원님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스프레드 시트를 열고 다시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 시트의 장점도 노션과 같이 다른 사람은 못 보게 하고 선생님과 회원이 링크만 알아도 서로 편집까지도 같이 할 수 있고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잘 맞지 않은 여성 회원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맞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지 보통 생활 습관에 되게 많이 묻어나거든요. 혹은 뭐 다른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이나 어떠한 거를 물어보면서 신경 쓰는 트레이너라면 정말 그 트레이너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없이 PT라고 해서 단순히 운동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운동이 오히려 그 당사자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일부 트레이너는 이런 위 사항들을 전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운동만 시킵니다. 그리고 운동도 좀 나쁘게 시키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나에게 꼭 관심을 크게 가져주는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너는 단순한 운동 코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첫 경험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좋은 선생님만 만난다면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생의 한 부분에 운동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운동으로 인해 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삶 전체에서 건강이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변화의 계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잃는 게 너무 많은 거 다들 말 안 해도 아시죠? 모두 꼭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트레이너와 나쁜 트레이너를 구별하는 방법의 현직 트레이너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